평사원에서 행장의 자리에 오르며 은행가의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은행에 재직하며 베테랑 은행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 은행장 취임 이후 오랜 현장 경험과 남다른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며 최근 3연임에 성공했는데요. 박종복 은행장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 미래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이 늘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무려 4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그것도 말단 직원에 입사를 해서 최고 경영자, 행장의 자리까지 멋진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지난 2015년 행장으로 첫 취임하신 이후에 이번에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분이기도 한데요. 박종복 SC제일은행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십시오, 행장님. 우선 3년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기의 비결 어떠신가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네요. 네, 뭐 아시다시피 네,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금융산업도 패러다임이 급격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업종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이런 어떤 또 초융합에 네, 다들 인지하다시피 그래서 이제 은행들도 은행업도 이젠 새로운 어떤 출발선상에 서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좀 지금까지 우리 임직원들하고 쭉 해왔듯이 그 어떤 로컬 은행의 전통하고 네, 또 우리 글로벌 은행의 강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 이런 부분을 좀 잘 모아서 더 강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이 40년 넘은 은행맨의 성공 비밀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과 성과로 말하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순이익이 21% 늘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모든 뭐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제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충당금들을 많이 쌓습니다. 저희도.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이자 마진이 이제 굉장히 적어졌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 비이자 수익 쪽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좀 어떻게든지 영업력을 강화해서 좀 장기적인 기반을 좀 공고히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네. 좀 그 어떤 조직의 통합과 또 우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디지털 금융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에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셨는지 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2010년경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메인 뱅크가 돼야 된다. 네, 이제 고객은 은행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네,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태블릿 PC, 그 아이패드 하나만 갖고 우리 직원이 고객 곁에 가면 종이 없이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그게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그 개념인데요. 지금 또 달라졌죠. 네. 이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이 아예 이제 대면 자체를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 외면하는 어찌 보면 비대면 위주의 이런 어떤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픈 뱅킹, 마이 데이터 이제 이것이 또 화두가 돼 있지만 저희는 2019년에 이 오픈 뱅킹 컨셉을 벌써 도입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우리 고객들의 타행 거래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스크래핑 해와서 그 고객의 니즈에 맞는 어떤 그 솔루션을 즉시 제공해 줄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커머스나 많은 핀텍 업체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같이 그 협업도 많이 했고 그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토스의 또 주주로서 지분 참여도 좀 네, 했고요.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대세잖아요. 잘 우리가 적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네. 한편으로 이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금융상품 부실 문제가 소비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계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이 조금 아쉬운 측면도 많이 있을 텐데 금융상품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뭐 남다른 노력이 있나요? 뭐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굉장히 좀 엄격해요. 투자 상품을 만들려면 이제 운용사 선정부터 네. 상품의 어떤 완성, 또 판매 후에 어떤 사후 관리 이게 되게 엄격합니다. 네.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출시가 된 후에도 이제 이 상품이 고객과 우리 직원이 이해를 하고 팔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별도 조직의 제3자가 객관적으로 또 고객한테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피해가 네. 지금 없어야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한 달 살이가 유행하잖아요. 네. 이 글로벌 빌 윈터스 회장께서 한국에 오셔서 네. 지금 한 달 살이를 하고 계시대요. 정말요? 예. 왜 한국에 오셨고 지금 한국에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에 이제 한국을 장기간 이렇게 방문해서 네. 여기서 그룹 글로벌 경영과 한국 경영을 이렇게 한 달씩 하는 거는 네. 참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례적인 거죠. 네네. 네. 굉장히 고맙죠. 네. 그것도 일본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 달간 아마 홍콩에 한 달, 싱가포르 한 달 이렇게 네. 가서 경영을 할 건데 그 시차에 따라서 이제 계속 새벽 밤에 글로벌 경영을 하세요. 네. 하고 이제 낮에 그 시간에는 한국에 대해서 또 여러 이해 당사자나 직원들이나 현장 경험을 이렇게 할 거고 또 우리 한국의 앞선 IT, 핀테크 이런 현장도 네. 좀 보고 싶어 하시고요. 네. 네. 또 특히 코로나19 한국이 K 방역. 예, 네. K방역 어떻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잘했나 이것도 되게 놀라워하면서 좀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이 지금 한국의 이런 어떤 좋은 점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그룹의 그 경영 의사 전략 네. 이게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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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행장님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 최장수 은행맨입니다. 야, 한 직장에서 무려 40년 넘게 그것도 3년임 은행장. 원래 꿈이 은행맨 맞으셨나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어릴 때 꿈이 많잖아요. 네. 뭐 자라는 과정에서 앵커가 좀 돼보기도 싶었고 네. 그 자리. 아니면 정치도 뭐 하고 싶었고 네. 또 이제 좀 대학생 시절에는 음악에 심취해서 뭐 팝칼럼니스트나 뭐 이런 어떤 관심이 꿈이 있었고. 많으셨네요. 근데 제가 경제 경영을 전공했는데 네. 지금 학교 은사님이 금융의 어떤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던 차에 또 좀 대학원 공부하려면 등록금도 좀 필요하고 네. 은행이 월급을 당시 많이 줬어요. 그때 당시 은행이 최고의 예, 직장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해서 어떻게든 은행원이 됐습니다. 네. 됐고 또 이게 또 평생 직장이 됐고 네. 그래서 좀 운명인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거든요. 행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은행장에 오르셨잖아요. 이건 정말 전설적인 그렇죠.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흔히 농반 진반을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죠. 저 그 얘기 맞다고 봅니다. 세상사 이제 살아보니까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살다 네. 보면. 글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 대 사람 관리잖아요. 모든 게 은행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고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 능력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비전과 실행력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긍정적인 어떤 사고 방식 언제나 그거와 이제 휴먼 중심, 사람 중심의 이런 그 가치 철학이랄까요?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생각인데 네.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왔다. 뭐 그런 것이 좀 좋게 평가받은 것 같고 어쨌든 주변에 또 좀 네. 하는 도움들이 있었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흰머리가 멋지지 않으세요? 아, 그니까요. 별명이요. 이름을 따서 은발의 제입이라고. 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나이 드는 대로 네, 그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좀 사는 것이 좀 순리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간 현장을 특별히 누빈 그 현장 영업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현장이 답이다. 네. 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현장에 가면 상대가 있잖아요. 우리의 직원이 있고 우리의 고객이 있고 또 우리의 이해 당사자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디지털이 되고 AI다 뭐 챗봇이다 많은 어떤 그 도구와 어떤 시대 변천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거기서 저는 출발을 하고요. 그런 어떤 관계와 관계, 또 소통,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것도 거기에 니즈를 찾아서 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진리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금융 강국이 되려면입니다. 이 대한민국 금융 더 발전하고 달라질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눈에 보이던가요? 글로벌 그 어떤 그 금융의 강점을 좀 얘기하자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드시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네. 첫째로 지배 구조가 굉장히 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채용이나 인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열려 있고 다양성과 포용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성별, 인종별, 또 나이 뭐 이런 데 대한 그 편견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차별이 없잖아요. 예. 또 그것이 기업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벤치마킹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로컬 은행들도 지금 충분히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고 또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서로 좀 배우고 또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생태계를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의 지위가 요즘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동아시아 금융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우리나라가 좀 금융 허브가 되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세계 3대 금융 허브라면 네. 그러니까 런던, 뉴욕, 홍콩입니다. 이것은 뭐 20년 걸려서 완성된 게 아니고요. 네. 100년, 200년의 긴 세월을 통해서 구축된 인프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저는 허물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그 어떤 금융 허브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지위까지 가려면 지배 구조라든가 또 우리 규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 특히 또 텍스, 네. 세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 이동, 뭐 노동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가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한국의 저력이 또 그럼요. K 컬처, 뭐 K 방역에서 봤듯이 그것도 노력하면 안 될 것도 없다. 문제는 이 본질을 제대로 보고 무엇을 향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 청년들에게 또 우리 이 행장으로서 이제 또 마지막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은행원 생활 시작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한국이 선진국이 됐고 또 OECD 회원국으로서 네. 또 어떤 그 선진국 일원이 됐는데 그에 따른 어떤 그 글로벌한 네. 그 시각과 관점들을 좀 가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외국어도 등통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데 이런 거 외로다가 네. 또 추가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어떤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문학이나 뭐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교양을 쌓고 네. 다방면의 네. 어떤 그 지식을 늘리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은행장으로 개혁되고 싶나요?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져. 네. 그러면서도 새로운 디지털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컨셉의 은행을 만드는 주춧돌을 놨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싶고요. 우리 그 조직 안에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
제가 경험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나 지식들을 좀 서로 공유해서 이 같은 그 금융산업 생태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좀 기여했다. 네. 이런 평을 받는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일하며 최고 자리에 오르는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내 은행만의 노하우와 글로벌 금융회사의 시스템을 합쳐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